9월 10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67% 상승한 3,314.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9% 상승한 833.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3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양에스텍, 삼양엠텍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조선 테마입니다. 한미 간의 조선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정부 당국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한미 간의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조선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HJ중공업은 어제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선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계약은 컨테이너선 4척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계약 금액은 6,407억 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33%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상이나 연구 과정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는 편인데요.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을 2배 확대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 창출하며 임상시험 세계 3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정부 주도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이 바이오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툴제는 언론을 통해 한국인의 유전성 망막 질환의 주요 원인 변이에 대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과제는 연세대의 변석호 교수 연구팀이 주관하며 148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툴제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큐라클은 언론을 통해 보령과 당뇨병성 신증치료제 후보물질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후보물질의 임상 3상 진입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큐라클은 이틀 전 주주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청약률이 호조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주주 배정 청약률이 9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시간에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미국장이 마감된 뒤 6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매출이 33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55%의 성장률을 기록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어요. 오라클은 1분기에 3곳의 다른 고객사와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몇 달 안에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올해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7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그 밖에도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가 한국 지사를 출범하고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가운데 카카오와 삼성전자, 그리고 SK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하이닉스가 5%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테마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TLB는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TLB의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가 예상되며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TLB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000원에서 41,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TLB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8,750원입니다. 한편 코칩은 오라클이 시간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라클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칩은 삼성전기와 오라클의 제품을 납품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철강 테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틀 전 일본산과 중국산 탄소광 및 합금강 열간 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부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관세율은 28%에서 33%로 해당 제정안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되는데요. 기재부는 외국산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 국산 철강 제품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K스틸법이 발의됐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철강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5번 보안 테마입니다. KT가 소액 결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기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보안 분야의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여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는 70명이 넘으며 피해 금액은 4,580만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어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있으며 범행은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지국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 범죄 유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보안 기업들이 보안 수요 확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헥토이노베이션은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유안타증권은 헥토이노베이션이 원래던 인수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번 로봇 테마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8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6개월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이 확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이 LA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이 단속되어 추방될 경우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로봇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KNS는 언론을 통해 베트남 법인에서 산업용 자동화 로봇 양산품을 출하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KNS의 베트남 법인은 작년에 일본의 로봇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맞춤형 제품 공급을 통해 베트남을 아시아 생산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대한강통신과 아이비전웍스, 핸디소프트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 속에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이 급증했으며 하이닉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최근 AI와 관련한 소식이 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대한강통신은 어제 언론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용 저손실 광섬유 케이블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AI 육성 전략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비전웍스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향후 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핸디소프트는 폴라리스 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폴라리스 그룹은 핸디소프트의 인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기업 및 정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한진중공업홀딩스를 비롯한 지주사와 증권 등의 기업들이 상승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종목당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은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인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지주사 및 증권사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대주주 기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속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지주사와 증권 등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F 머트리얼즈를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를 공습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하여 폴란드의 군용기가 출격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폴란드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폴란드의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 및 드론 관련주들이 무기 수요 증가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베셀은 최근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드론 분야의 실증 전담 부대를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드론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스바이오메드는 어제 언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스킨 부스터 제품인 셀르디엠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9일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인들이 리쥬란을 막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미용기기 및 의료기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리쥬란은 연어 세포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함유한 주사제로 피부 탄력과 재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킴 카다시안 같은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리쥬란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사를 맞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ES큐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HJ중공업,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세진중공업, 4위는 NK, 5위는 문배철강, 6위는 상상인증권, 7위는 A프로젠, 8위는 미래에셋증권,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금강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문배철강입니다. HJ중공업은 조선 관련주이며 세진중공업은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 특히 HJ중공업은 어제 공급계약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문배철강은 철강 기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대한광통신, 3위는 윈팩, 4위는 아이비전웍스, 5위는 코닉오토메이션, 6위는 다날, 7위는 1승, 8위는 오리엔탈전공, 9위는 베셀, 10위는 SGA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휴림로봇, 대한광통신, 아이비전웍스, 1승, 베셀, SGA입니다. 휴림로봇은 로봇 관련주이며 대한광통신과 아이비전웍스는 최근 AI와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1승은 조선기자재 기업이며 베셀은 드론 관련주입니다. SGA는 보안 관련주로 부각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SGA는 장마감 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상호 변경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HJ중공업, 4위는 세진중공업,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네이버, 8위는 효성중공업,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J중공업, 세진중공업, 효성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과 세진중공업은 조선 관련주이며 효성중공업은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유럽 지역의 전력망 교체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클로봇, 2위는 G2G바이오,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오리엔탈전공, 5위는 다날, 6위는 파마리서치, 7위는 JYP엔터, 8위는 프로티나, 9위는 삼영엠텍, 10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G2G바이오, 삼영엠텍입니다. G2G바이오는 제약기업이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삼영엠텍은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